25화 최 부장의 인정. 특별팀 회의가 끝나고 김종영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작은 모의 전투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주력 프로젝트는 회사의 명운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수많은 임원들과 핵심 인력들 사이에서 이제 막 사원 딱지를 뗀 자신이 과연 중심을 잡고 이 거대한 배를 조율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압박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때 그의 메신저가 짧게 울렸다. 최 부장실로 잠시 오게. 최 부장이 그를 개인적으로 호출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최 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최 부장의 사무실은 그 자신처럼 어떤 불필요한 장식도 없이 기능적인 가구들만 놓여 있었다. 그는 종영에게 의자를 권하고는 믹스 커피가 아닌 직접 내린 원두 커피를 한 잔 건넸다. 최 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다 이내 종영에게로 시선을 돌려 입을 열었다. 자네는 이제 정찰병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훌륭한 지도를 그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 지도를 들고 군대를 이끌어야 할 때가 온 게지. 처음에는 그저 가능성 있는 신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네는 어느새 지휘관의 제목으로 성장하고 있군. 종영은 생각지도 못했던 극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아직 경험도 직급도 부족한 일개 사원일 뿐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끈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의 말에 최 부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직급이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야. 신뢰가 리더를 만드는 걸세. 최 부장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자네는 이미 이 회사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것을 얻었어. 바로 서로를 으르렁대던 부서의 실무자들이 저 친구 말이라면 한번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그 신뢰, 그것이 바로 자네의 계급장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야.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사원이라고 폄하하지 말게. 자네는 이미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지휘관 중 한 명이니까. 최 부장의 말은 종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과 자기의심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이룬 것들이 그저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명확하게 깨달았다. 리더십은 누군가에 의해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의 길을 내는 것이었다. 그는 최 부장의 사무실을 나오며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압박감에 짓눌린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다가올 전투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된 젊은 지휘관이었다. 26화 축배를 들기엔 이른. 며칠 후 TX그룹의 차세대 주력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회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180도 달랐다. 쿠르스크 모델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협업 절차 아래 연구개발 부서와 마케팅 부서는 마치 한 팀처럼 통일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관하던 이정훈 본부장의 입가에 드물게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렸다. 회사 전체에 희망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팀의 핵심 멤버들이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로를 못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던 부서장들이 이제는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며 농담을 주고받는 광경은 기적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김종영이 있었다. 연구개발 부서장이 먼저 술잔을 높이 들었다. 김종영 씨가 그려준 그 새로운 지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서로의 멱살이나 잡고 있었을 겁니다. 김종영 씨와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위하여. 모두가 그의 잔을 부딪혔다. 종영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성공의 순간을 맛보고 있었다. 그가 막 축배의 잔을 입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잉 위잉. 거의 동시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이 긴급 알림을 울리며 격렬하게 진동했다. 모두의 얼굴에 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 시끄럽던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테이블 위에는 섬뜩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가장 유력한 경제 전문지에서 보낸 긴급 속보였다. 그 헤드라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속보, 경쟁사 넥스테크, TX그룹 정조준한 혁신 신제품 기습 공개.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 이지스 발표.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넥스테크가 발표한 신제품은 TX그룹이 바로 오늘 야심차게 시작한 차세대 프로젝트와 정확히 같은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기술적 완성도와 혁신성은 TX그룹이 이제 막 그리려고 하는 설계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들은 몇 년은 앞서 나가 있었다.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축배의 열기와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모두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이 내부의 적과 싸우며 힘을 합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진짜 적은 국경 밖에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깃발을 꽂아버린 것이었다. 종영은 손에 든 술잔을 내려놓았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달콤한 성공의 맛은 이제 재처럼 쓰고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들이 힘겹게 이뤄낸 작은 승리는 더 거대한 전쟁의 패배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들의 새로운 동료가 된 부서장들의 충격과 절망에 빠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힘겹게 만들어낸 연합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위기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27화 넥스테크의 기습. 축배를 들던 식당에서의 혼란은 순식간에 회사의 비상 상황실로 이어졌다. 방금 전까지 축하주를 나누던 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팀원들은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경쟁사 넥스테크의 신제품 이지스의 사양을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뉴스 속보로 접했던 것보다 실제로 공개된 제품의 성능은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연구개발팀의 한 책임 연구원이 넋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신제품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TX그룹 내부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던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넥스테크는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 힘겹게 쌓아 올렸던 협업의 공든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케팅 부서장은 우리 회사의 정보팀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했다. 연구개발 부서장은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우리가 쿠르스크 작전 같은 소꿉놀이에 빠져 있는 동안 적들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야. 라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김종영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회의실의 공기를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연합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지금은 적의 강점만 보며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분석해서 그 빈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절망의 파도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마케팅 부서장이 그를 향해 코웃음을 쳤다. 약점. 김종영 씨, 현실을 좀 보게. 저렇게 완벽한 제품에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건가? 자네의 그 낭만적인 비유놀이는 이제 끝났어. 불과 몇 시간 전 그를 영웅처럼 치켜세웠던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작은 성공을 통해 얻었던 그의 비공식적인 권위는 회사의 존망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는 다시 무력한 신입사원으로 돌아가 있었다. 밤샘 분석 끝에 나온 결과 보고서는 처참했다. 넥스테크의 이지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시간과 현재 예산의 5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다. 날이 밝아오고 팀원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보고서를 들고 임원 회의실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의를 상실한 폐잔병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찰과 협업. 그가 배웠던 두 가지 교훈은 이 절망적인 기습 공격 앞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28화 패닉에 빠진 이사회. 임원 회의실의 분위기는 장례식장과 같았다. 이정훈 본부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특별팀이 밤새 작성한 절망적인 보고를 침통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넥스테크의 기습 공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TX그룹의 주가는 이미 폭락하기 시작했다. 보고가 끝나자 임원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어떤 토론에서도 희망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재무총괄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우리는 미래의 핵심 시장을 경쟁사에게 그대로 내주는 꼴이 됩니다. 회사의 미래가 없습니다. 신사업 총괄 임원이 반박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 제품을 그대로 출시하면 시장의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들의 논쟁은 결국 세 가지의 비참한 선택지로 모아졌다. 첫째, 지금이라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다. 둘째, 열등한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출시하여 시장의 외면과 조롱을 받는다. 셋째,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3년 뒤를 기약하는 불확실한 도박을 시작한다. 그 어떤 것도 승리로 이어지는 길은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차 패배주의로 물들어갔다. 임원들은 더 이상 이기는 방법을 논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덜 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의 의견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동시에 가장 비겁한 결론으로 모아졌다. 현재의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전략 방향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기약 없는 장기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그것은 적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스스로 참호 속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회의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종영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회사의 최고 지성들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완벽한 패배에 합의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협업의 불씨가 거대한 패배주의라는 폭우 속에서 힘없이 꺼져가고 있었다. 이정훈 본부장은 모든 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 준비를 했다. 그가 이 결정을 추인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었다. 종영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하지만 그는 외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아무런 대안도, 데이터도, 논리도 없었다. 그의 무력감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그의 발밑에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임원 회의실의 답답한 공기는 사라지고 프랑스의 상쾌하지만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여름 풀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저 멀리 좁은 시골길의 언덕 너머에서 수십 대의 적 전차가 내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분석도 협력도 아닌 오직 상식을 파괴하는 대담함만이 유일한 무기가 되는 전장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29화 정찰병의 눈으로 보게. 김종영의 발밑에서 세상이 녹아내리던 현기증은 이정훈 본부장이 회의 끝을 알리는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듯 그는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이정훈 본부장은 특별팀의 분석을 수용하여 기존 프로젝트의 전면 폐기와 장기적인 대체 기술 연구개발 착수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TX그룹은 백기를 든 것이었다. 회의는 끝났고 회사의 패배는 결정되었다. 특별팀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희망에 부풀어 새로운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던 회의실은 하루아침에 텅 비었고 팀원들은 각자 원래의 부서로 씁쓸하게 복귀했다. 한때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어벤져스로 불렸던 그들은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의 잔해를 뒤집어 쓴 폐잔병일 뿐이었다. 김종영 역시 자신의 거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다시 그 먼지 쌓인 창고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무엇일지도 몰랐다. 그가 프로젝트룸에 남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최 부장이 조용히 그의 뒤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옥상으로 가자는 듯 턱짓을 했다.
텅 빈 옥상,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최 부장은 한참 동안 도시의 삭막한 풍경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두가 졌다고 말하는군. 체스판을 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들 해. 그는 종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지만 나는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자네의 그 정찰병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전장은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인가? 그것은 그의 분석가로서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종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단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은 우리보다 강하고 빠르며 심지어 더 똑똑합니다. 정찰은 적의 압도적인 힘을 확인시켜줄 뿐이고 협력은 이미 항복을 결정한 군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진 무기로는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그의 이성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다. 최 부장은 그의 대답을 듣고도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휘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종영이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무기를 찾아야지. 그 말을 남기고 최 부장은 먼저 옥상을 내려갔다. 홀로 남은 종영은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새로운 무기, 데이터에도 보고서에도 없는,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기. 그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속에서 해답 없는 질문을 끌어안고 있었다. 30화, 해답 없는 전장. 김종영은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의 작은 전차 모형들은 마치 그의 패배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은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이름 없는 신입사원이었고 회사는 패배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최 부장이 남긴 새로운 무기를 찾아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홀린 사람처럼 다시 넥스테크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약점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완벽함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빈틈, 상식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자연스러움을 찾으려 했다. 그는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광적으로 데이터의 바다를 헤맸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번번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넥스테크의 전략, 제품, 실행력은 그가 아는 어떤 경영학 교과서에 비추어 봐도 완벽에 가까웠다. 그의 이성과 분석 능력은 계속해서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패배는 필연이다. 며칠 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던 그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방법이 없어. 이건 정찰이나 협공 같은 정해진 전술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의 절규가 고요한 사무실을 울렸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무기, 즉 이성과 분석이라는 가장 큰 신념의 한계를 인정하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논리가 이 전장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마침내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벽한 무력감을 인정한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그를 중심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익숙한 현기증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그를 덮쳐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미지의 감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 제발 나에게 답을 줘. 내가 찾지 못한 그 새로운 무기를 보여줘.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은 찬란한 여름의 햇살로 바뀌었다. 공기를 가득 채웠던 퀴퀴한 사무실 냄새는 싱그러운 풀냄새와 기름 냄새로 변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삭막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었다. 푸른 나무들이 늘어선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길. 그의 곁에는 위장 그물에 덮인 한 대의 티거 전차가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숨어 있었다.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땅을 울리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해답 없는 전장은 그를 가장 불가능한 해답이 태어난 바로 그 장소로 데려온 것이었다.